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CNC 본관에서 주니어 그리고 국제 특목관 수업을 맡고 있는 애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1월 달에도 설명회를 한번 했는데요. 그때 주제도 굉장히 좀 무거웠거든요. 우리 아이 영어 상위 0.1%로 업하는 방법 이런 주제로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도 조금 다소 좀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제 설명의 주제는 CNC 초등 영어로 중고등 수준 완벽 마스터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2007년부터 영어 강사 생활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저희 가족이 이민을 가는 바람에 대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귀국을 해서 바로 영어 강사 시작을 했는데요. 정상어학원 다들 아시죠? 정상어학원 대치 본원에서 에이스 레벨 전담 강사로 일을 했고 그리고 청담어학원, 에이프릴 어학원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는데요. 청담어학원에서는 청담 본원, 그리고 대치 브랜치, 그리고 송파 브랜치에서 원어민 헤드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헤드 강사가 무엇이냐? 이제 브랜치에 강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강사들의 전체적인 수업 퀄리티를 책임지는 제 수업도 하면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담어학원이 좀 전국에 브랜치가 굉장히 많은 큰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모든 강사들이 이제 본사 트레이닝을 받고 전역으로 보내지거든요. 그 원어민 강사들을 트레이닝하는 신규 강사 트레이너로도 한 5, 6년 정도 일을 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5, 600명 정도는 제가 트레이닝을 해서 전국을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이프릴 어학원, 청담어학원에서 근무를 오래 했고요. 그리고 크레버스라는 브랜드가 청담어학원하고 에이프릴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바운스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요. 그 온라인 플랫폼 커리큘럼 개발팀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에이프릴 어학원 직영 브랜치 원장으로 1년 정도 또 근무를 하고 지금은 CNC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그래도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드릴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잠깐 제 소개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어 학습에 있어서 모든 게 다 그렇겠지만 선택과 기로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지금 CNC를 보내고 계시는 학부모님도 혹시 이렇게 손 들어보실 수 있나요? 반 이상인데요? 그러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거꾸로 가보면 이제 영유를 보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쵸? 그리고 1유를 보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유 1유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뭐 개인 과외를 시키셨을 수도 있고 동네 교습소를 보내셨을 수도 있고 또는 대형 학원을 보내셨을 수도 있고 그 대형 학원이 어학원일 수도 있고 원어민들이 수업을 하는 혹은 이제 한인들이 수업을 하는 한국식 내신 학원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어쨌든지 간 지금 우리의 아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면 아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CNC 초등 영어로 중고등 수준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의 스텝 1은 다 지금 끝내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 영어 공부의 핵심은 무엇이냐? 저는 크게 3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문해력.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제 수행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휘 확장입니다. 문해력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전을 찾아보면 문해력은 말 그대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깊게 보면 글을 읽고 다른 것과 연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글을 읽고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어머님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요즘 애들 책 읽지 않잖아요. 그쵸? 영상 세대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책을 읽지 않는 게 아니라 글을 읽지 않아요.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복사본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는 토플 주니어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factual question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디테일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함정도 없고 그대로 찾으면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 한번 보시면 The author describes memories of all of the following except예요. 여기 언급되지 않은 거 찾아봐 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10명이 풀면
7명은 틀려요. 왜냐? 저도 처음엔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난이도가 낮은 문제인데 추론 문제도 아니고 복합 문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라고 이제 저도 궁금해서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10명 중에 5명은 읽지 않아요. 그리고 한두 명은 읽기는 읽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읽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냥 글이니까 읽는 거죠. 속으로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어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조금 난이도가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약간의 추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글을 읽고 본인의 생각과 연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스토리예요. 소설의 한 부분 같은 스토리인데 이제 남자아이가 이웃집 아이를 베이비시팅 하러 가거든요. 그 부부가 외출을 한 사이에. 그런데 이 꼬맹이가 잠자기 싫어가지고 계속 핑계를 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m afraid of the dark 그러죠. 그러니까 어둠이 무서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형을 다시 불러요. 그럼 형이 너 왜 그러니? 불 켜줄게. 불을 켜주면 뭐라고 하냐면 I thought I heard a sound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대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꼬맹이가 I think there might be a monster under my bed 그래요. 침대 밑에 괴물이 있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설을 좀 읽어본 친구들은 한국어든 영어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얘가 자기가 싫구나. 그래서 자꾸 형아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답이 조기 2번이거든요. 혼자 있기 싫어서, 자기 싫어서. 근데 이것도 10명 중에 한 8명은 틀려요. 그리고 어떤 답을 고를까요? 몇 번 고를 것 같으세요, 어머님들? 맞아요. A 골라요. 침대 밑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왜냐면 남자애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침대 밑에 몬스터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냥 그거를 그대로 읽고 몬스터 있구나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문해력인데 그럼 문해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가 있느냐. 일단은 원서 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서 읽기가 중요한 이유는 긴 호흡의 글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물론 레벨에 따라서 렉사일 레벨을 기준으로 책을 읽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좀 두꺼운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지는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아이들한테도 이 정도는 굉장히 긴 호흡의 글이거든요. 이런 글을 읽고 그리고 본인의 나름대로 생각하고 단어도 찾아보고 북리포트도 쓰는 그런 글 읽기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원서를 읽다 보면 문맥을 활용해서 그쵸? 문맥을 활용해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단어를 찾아보는 거는 사실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근데 숙제로는 주고 있어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여기서 모르는 단어 10개 찾아서 찾아와 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좀 눈치코치가 늘어나는 거죠. 아, 요런 뜻이겠구나.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게 너무 자기가 bothering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런 친구도 많아요. 그쵸? 어머니 저기 고개 끄덕이시는데? 맞나요? 근데 원서를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앞으로 쭉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CNC에서는 초등은 저희가 스콜라스틱스랑 같이 협약이 돼 있어서 온라인 다독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2권씩 도서관에 가서 직접 책을 빌려도 되고 아니면 더 읽고 싶은 친구들 이 라이브러리에서 책 더 빌려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퀴즈도 보고 그리고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시겠지만 북리포트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북리포트 써서 줄거리서와 줄거리 요약해와 그리고 그 책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설명해봐. 그리고 새로운 단어 찾아서 뜻도 한번 찾아봐. 이런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해력 두 번째는 active reading이에요. active reading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아카데믹한 리딩인 거죠. 토플 주니어 혹은 IBT 토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뭐 브릭스 리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리딩을 읽고 컴프레hen션 문제를 푸는 그런 건데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인데 그냥 글이니까 읽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읽으면 안 되거든요.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읽으면서 아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구나. 이런 구조로 가겠구나. 여기만 보니까 또 문제를 많이 읽어본 친구들은 주제는 ABC인데 이 작가는 ABC에 반대하는구나.
이런 게 많이 읽다 보면 굉장히 쉽게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active reading이에요. 생각하면서 읽기. 그래서 active reading은 제가 3S라고 요약을 했는데 skim, scan, summarize 이 세 가지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킬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skim은 빠르게 읽고 지문 구조 및 키 디테일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수능 영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능은 45문제 중에서 28문제가 이제 독해 문제잖아요. 수능은 절대평가잖아요. 90점부터는 그냥 1등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수능은 어렵다기보단 제 생각엔 요즘 트렌드는 이제 수능에서 지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 선지에서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내더라고요. 선지. 그래서 유의어, 파생어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지를 완벽하게 해석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가긴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총 70분 중에서 듣기에 20분 정도를 소요하고 나면 50분 정도 남고 28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문제당 2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으로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스킬이 있냐면 리스닝을 들으면서 리딩 쉬운 문제는 동시에 푸는 그런 스킬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전 추천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읽고 이런 내용이겠다. 주제는 요쯤에 있겠다. 주제문이 여기 있겠구나. 이런 능력을 배우는 것이 스킴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답을 찾기 위해서 아까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예시 같은 경우에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정독을 해야 돼요. 질문에 요거를 물어보고 있네. 요 키워드 찾아서 빨리 풀어야지.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서는 숙제도 그렇고 수업 시간 내에서도 그렇고 아무리 쉬운 컴프리hen션 문제라고 할지라도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에 밑줄을 긋지 않으면 안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눈으로만 읽는 거는 절대 안 돼요. 물론 IBT 토플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밑줄 자체를 글 수가 없지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연습이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이거 답 어떻게 알았어? 그냥 just because는 없어요. 이거는 paragraph number 2에 line number 2, 3에 이런 답이 있어서요 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스캔이고요. 마지막으로는 summarize인데요. summarize는 사실 레벨에 따라서 아주 낮은 레벨 친구들은 할 수 없어요. 아직은. 왜냐하면 많은 스킬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summarize 그 안에서도.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문을 읽고 본인의 own words로 그러니까 베끼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의 own words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내재화시키는 거. 이런 내용이었고 이러이러한 디테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아카데믹 리딩의 3S입니다. 그래서 문해력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서머리 예시예요. 이거는 다 제가 제작한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햄버거 패러그래프라고 해서 이제 thesis, 주제문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는 이거고요. 디테일은 이거고요. 이런 훈련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숙제로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VX 리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닛이 많은데 그걸 수업에서 다 할 수는 없어서 짝수는 저랑 같이 하고 홀수는 숙제로 내줬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홀수를 문제 풀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오고 나서 그 수업 시간에 이 서머리 퀴즈를 봐요. 오픈북이에요. 책 열어놓고 이렇게 빈칸을 뚫어놓으면 본인이 제대로 숙제를 했으면 주제문, 메인 아이디어, 디테일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해력이고요. 그 다음에는 과제 수행력인데요. 이거는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많은 양의 숙제를 해올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퀄리티 오버 퀀티티라서 양보다 질입니다. 그래서 숙제 아이템 자체는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막 여기서 막 10개가 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숙제를 제대로 해와야 돼요. 그래서 소화 가능한 양의 숙제를 제대로 해오기. 그럼 제대로 해오기는 제가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웬만한 숙제는 저는 직접 다 제가 걷어서 숙제를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특히 학기 초반에는 이 친구의 핸드라이팅도 좀 보고 싶고요. 글씨를 단순하게 예쁘게 쓰느냐, 뭐 밉게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의 있게 쓰느냐. 그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숙제를 했느냐, 아니면 정말 자기가 공부를 하는 숙제를 했느냐. 물론 3학년, 4학년 친구들한테 그걸 기대하기는 참 힘들어요. 근데 일단 선생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알면 그래도 신경을 써요. 초반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주관식 문제는 답을 하지 않아요. 귀찮거든요.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동그라미 외우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틀려도 틀렸다고 혼내지는 않으니까. 근데 주관식 문제, 단답형 문제는 아예 정말 엉뚱한 답을 써오거나 선생님은 보면 알죠. 안 그러면 아예 답을 하지 않아요. 귀찮고 시간이 걸려서.
근데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검사하는 거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주관식 문제 답을 써오긴 하는데 뭐 그래서 I am a boy가 답이면 I까지 써와요. I am까지 써요. 계속 저를 테스트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검사를 하나? 그리고선 나중에 이 선생님은 진짜 검사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글씨에도 좀 신경을 쓰고 정말 제대로 숙제를 해옵니다. 그래서 숙제 검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결국 목표인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거의 같이 숙제를 해주세요. 해주신다는 게 뭐냐면 숙제 이거야. 선생님이 숙제 알림장 이거 주셨어. 이거 했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확인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언제 아이가 엄마로부터 독립이 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서도 중학교 가서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숙제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직접 아이가 연락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어머님들한테도 그걸 꼭 말씀드리고 있어요. 숙제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선생님한테 직접 얘기하기. 결국 엄마의 숙제가 아니라 너의 숙제다. 근데 이 숙제 같은 경우에는 알림장을 자세하게 줘도 문해력이 또 문제가 돼요.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거기 있으세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머니? 이거는 꽤 높은 레벨의, 그러니까 뭐 3, 4학년이 아니에요. 6학년 친구들의 숙제장인데요. 제가 밑줄 친 부분 있죠? 한 학생만 빼고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저는 이걸 딱 보고 이게 질문할 거리가 있는 숙제인가? 내가 헷갈리게 썼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질문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 했을까요? 일단 저 라딕스 리스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거는 교재 이름이에요. 그리고 챕터 2, 유닛 2를 해오라는 뜻이죠. 그쵸? 유닛 2 제목이 디테일이에요. 유닛 1 뭐 메인 아이디어, 유닛 2 디테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한 명 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유닛 2 디테일이 뭐예요? 책을 안 열어봐요. 책만 열어봐도 유닛 2 디테일인데 선생님, 유닛 2 디테일이 뭐예요? 이 질문이 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황당한 경우인데 이 친구는 이제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숙제를 잘해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검사를 했더니 어떻게 숙제를 했을까요? 저기 보시면 이번에 노트 테이킹 해와 라고 했잖아요. 35쪽하고 49쪽. 저게 유닛 2에 포함이 되는 페이지거든요. 근데 모든 그 막 수십 개의 지문을 다 듣고 노트 테이킹 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 두 개만 해오라고 한 건데 이 친구는 35쪽과 49쪽만 해왔어요. 이유는 선생님이 그렇게 썼으니까. 근데 그럼 선생님이 1번에 유닛 2 디테일 빠짐없이 완료하라고 했잖아.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친구가. 진짜 그렇게 본인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숙제 그 수행 능력은 지시사항대로 꼼꼼하게 본인이 생각해서 그리고 좀 자기주도적으로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면 직접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면서 CNC는 굉장히 좋잖아요.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연락도 할 수가 없어요. 번호도 오픈하지 않고 일단 부모님과 학생과는 사적으로는 연락을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숙제 그 수행 능력은 이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휘인데요. 어휘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휘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저번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외를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고3 과외, 고3 영어 과외였고 11월 달에 그러니까 내년에 수능을 보는 아이 과외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영어 공부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술을 하는 친구여가지고 영어를 완전히 놓았고 할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가는 게 목표여가지고 수시 이제 최저만 맞추면 되는 근데 수학을 잘해서 수학하고 영어하고 뭐 이렇게 최저를 맞추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7등급이 나오는 친구인데 2등급을 만들어줄 수 있냐고 안전하게 연락이 왔던 경우예요. 그러니까 1년도 시간이 없는 건데 그 친구를 보면서 느낀 게 이제 그 친구는 문해력이 굉장히 좋은 애였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해요. 국어를 잘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지문을 다 해석해줘도 답을 못 맞추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지문이 워낙 어렵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국어를 잘해서 그런 쪽은 굉장히 장점이었으나 단어를 놓았기 때문에 단어 암기가 거의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단어 암기가 훈련이에요. 이건 정말 훈련이에요.
어렸을 때 10단어 외울 수 있는 게 이제 뭐 학년이 올라오면서 20단어 외울 수 있고 30단어 외울 수 있고 더 많이 외울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0단어를 외우라고 하면 100개를 어떻게 외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는 말은 맨날 똑같아요. 너 100개 중에서 반은 이미 알잖아.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네, 100개를 주면 그중에서 50%는 이미 아는 단어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20개는 봤던 단어고. 그러니까 단어는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단어가 신기한 게 오늘 어떤 단어를 배웠으면 새로운 단어를 배웠으면 반드시 그 단어가 어디서 튀어나와요. 리딩에서 나오던 소설에서 나오던.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우연이죠. 우연인데 그만큼 내가 몰랐던 단어들이 많다는 거죠. 몰랐을 때는 그런 단어가 있는 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단어는 그 나이에 맞게 레벨에 맞게 소화 가능한 양을 꾸준히 학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막 3학년들한테 100개 외워 이렇게는 정말 하지 않고요. 그 대신 시험을 좀 다르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2번인데 암기한 단어를 문장에서 반드시 활용할 수 있게 시험 스타일을 빈칸 채워서 문장 완성하기를 좀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어 뜻 쓰고 사과는 애플이다, 애플은 사과다도 하지만 이렇게 문장을 보고 빈칸을 채우는, 완성하는 그리고 오답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암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장을 통째로 다 암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거를 시험을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남은 부분은 학습 관리인데요. 학습 관리. 학습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은 거기서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 3페이지 정도의 모든 아이들의 성적을 이제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숙제, 단어 시험, 그리고 이제 거기는 다 숫자랑 레터만 들어가지만 제 개인적인 노트 이 부분을 성의 없이 해왔음, 이 부분을 안 함, 이 친구는 주관식을 안 하는 경향이 있음, 이런 저만 알아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노트 테이킹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일기는 이렇게 쓰더니 이번에 이렇게 썼다, 이런 식으로 저만의 그 노트 데이터를 좀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RA라고 주니어 꼬맹이 친구들 레벨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북 리포트 이런 건 아직 어려워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주는 숙제는 일기, 영어 일기 쓰기. 영어 일기 장점은 일단 뭔가를 써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과거 시제를 연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낮은 레벨 친구들은 아직 시제 개념이 없거든요. 그리고 시제를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숙제를 레벨에 맞춰서 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학습 블로그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진단평가를 보거든요. 레벨에 따라서 토플 주니어를 보는 친구들도 있고 토플 프라이머리를 보는 친구도 있고 또 이제 뭐 어떤 섹션, 예를 들어서 뭐 이 LFM이라는 섹션이 있는데 거기 섹션은 어떻게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나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문의를 주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 많은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다 글을 게시를 하고 그 링크를 보내드려요. 여기 토플 주니어 시험이란 이런 거고 이런 섹션이 나올 거고 이 섹션이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라고 어머님들한테 링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2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시험지, 특히 문법 시험지 같은 경우는 저는 직접 좀 제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작을 해서 퀴즈 형식으로 볼 때도 있고 조금 더 심각하게 리뷰 테스트로 볼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숙제만 보고 뭐 그다음에 단어만 외우라고 하고 보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상 동기부여 제도가 있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그거는 실제로 저희 학생들 그 공책에 집어놓는 그 칭찬 도장표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보시면 이렇게 사탕 모양도 있고 그다음에 뭐 쿠폰도 있고 이렇게 뭐 돌림판도 있고 그렇게 있거든요. 됐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과제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5분 안에 끝낼게요. 과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오답 노트 숙제를 꼭 줘요. 오답 노트 숙제. 이건 저희 이제 예비 4학년이 한 숙제인데요. 제가 이제 항상 오답 노트 해와라고 하면 정말 오답 노트가 너무너무 좋은 숙제인데 요즘 애들은 오답 노트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뭐를 해오냐면 약간 반성문을 써와요. 반성문을 써온다는 거는 몰라서 틀렸음 혹은 잘못 읽었음 이런 것을 내가 몰랐음. 저는 첫날 항상 설명하거든요.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것은 문법에 기초하여 몇 페이지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틀렸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십니다. 이 친구 너무너무 잘했어요. 저 글씨도 너무 예쁘죠. 남자애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샘플로 다 돌렸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도 보시면 이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약간의 고백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해요. 네, 이렇게까지 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머니. 그리고 이렇게 성적을 관리하고 있고요. 성적 관리하고
이제 정말 나는 약어로 VC는 뭐 무캡이고 라이팅이고 몇 개 맞았고 성적 보내드릴 때는 최고점 그리고 반평균 그리고 우리 아이 점수는 이겁니다 라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RA 낮은 레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다 제작한 거예요. 영어 일기 숙제 이렇게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제작 수업 자료 그리고 테스트 이거는 문법 자료예요. 이렇게 조금 수업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기부여 포상 시스템인데 중간중간 보시면 사탕 모양 저기까지 가면 사탕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쿠폰 있죠. 쿠폰까지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스파 면제 부캡 테스트 플러스 1점 1점 차이로 또 페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돌림판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돌림판을 또 돌릴 수가 있어요. 돌림판 돌려서 뭐가 나오겠죠. 이런 조금 재미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꼼꼼하게 체크하고 조금 빡셀 수도 있으나 또 이런 즐거움도 있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관에서 일반반 프랩반과 예일반 수업하고 있는 중3 대표 강사 블레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어제까지 날것의 모습으로 중학생 친구들 또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머니 아버님들 만나뵙게 되어서 이게 약간 좀 아침부터 정제하고 왔어요. 텐션을 많이 낮추고 왔습니다. 일단 저의 제목은 미래를 준비하는 영어 학습 CNC 중고등 연결 전략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동에서만 타운 이거 저 맞고요. 저 목동에서만 15년째 중고등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CNC 이전 학원에서는 초중고 팀장으로서 강서구 전담반을 운용을 했고요. 그리고 진명여고, 목동고, 근교의 학생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CNC는 현재 지금 8년 차고요. CNC에서 본관 프랩반과 특목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EBS에서 고교 학점제 진로 설계 강사로 또 목동권 중고등 내신을 계속 또 하고 있고요. 좋은 책 신사고와 이투스 수능교재, 세듀 수능교재에서 지필위원으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광청에서 진행하는 영어 행사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먼저 할게요. 우리 아이들 지금 방학 시작한 지 12월, 빠르면 12월 말, 그리고 현재 지난주 10일로 목동 본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방학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들, 자제분들께서 현재까지 몇 권의 책을 읽고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많이 읽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책은 영어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머님들께 배부해드렸던 서울대 필독도서 100선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 반에서 요거 제가 항상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시기 전까지 여기 있는 교재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특히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니까 서양 사상에 해당하는 책들을 좀 읽어라. 그리고 옆에 체크해라. 라고 해서 아이들 항상 만나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오늘 가셔서 자, 우리 뭐 읽었는지 한번 체크해볼까? 이런 책 한번 읽어볼까 하시는데 요거 저희 반 기상 미션이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얘들아 서울대 선배들이 영상에 독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영상이 있어요. 보통 선생님과 어머님들이 야, 책 읽어 라고 하면은 안 들어요. 그런데 선배들이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좀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영상 하나 뽑아다가 자, 댓글로 목표 정해서 댓글 달아라 했더니 보이시죠? 제가 여기서 인상 깊었던 점은 아이들이 그냥 책을 많이 읽겠다가 아니라 선생님 영상을 보고 저는 다양한 영역의 책을 읽겠습니다. 특히 비문학 파트의 책을 좀 읽겠습니다. 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또 감동해서 아이들을 또 이렇게 칭찬해 줬는데요. 보이시죠? 그래서 또 교실에서도 제가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 주까지 몇 권 읽었고 이번 주까지 10권 이상 읽은 친구 손 들어봐라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강사입니다. 제가 올해만큼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해가 없어요, 어머니. 여태까지는 그냥 책 많이 읽어라 했는데 이젠 책 많이 읽어라가 아니야. 무조건 앉는 즉시 텍스트를 본다. 그런 수준까지 갔거든요. 저희 반에 졸업생 중에 진명여고에서 현재 1등급이 나오는 예비고3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반 교실에 와서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책 진짜 많이 읽어야 돼. 고등학교 가면 책 읽을 시간이 없어. 근데 너네 나보다 바빠? 라고 하니까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왜 많이 읽어야 되는지 아까 전에 애나 선생님께서도 설명을 좀 했잖아요. 애나 선생님 원서 읽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원서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된 비문화 서적을 좀 읽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중3 아이들을 먼저 만나면 항상 보여주는 달력이 있어요. 자, 여기 예비란 말씀은 안 되니까 중3 학생 학부모님들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럼 보통 중3 아래 중1, 2 학생들도 있죠. 자, 요거 달력 보시면요, 어머님. 지금 현재 1월이죠. 11월 달 되면 보통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고등부로 아이들이 이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 한번 보실까요? 저 노란색이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내신 기간입니다, 어머님. 내신 기간을 제외한 아이들이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진짜 기간은 자, 1월 다 갔죠. 자, 2월 조금 남았어요. 3월 아이들 개학해요. 수능 정규할 수 있어요. 근데 3월 가면 어머니들 공부 양이 안 나와요. 아이들이 개학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4월, 5월, 6월, 7월 하고 8월 정규할 수 있어요. 중3은 어머님들 입시 일정이 빠르기 때문에 아이들 고등 입시 때문에 뭐든지 한 달이 빨라요. 중2, 중3보다 빨라서 9월, 10월 내신하고 11월 빠이예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수능 공부할 수 있는 날들이 딱 직관적으로 보시기에 많이 없죠. 중2 학생이라면 중1 학생이라면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요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는 단어를 못 외워요. 우리 아이는 아직 사춘기 후반부예요. 우리 아이 너무 빡세게 하면 도망가요.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는 오늘 달력 보시면 너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까지도 고등부에 연계시켜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영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학부모님하고 첫 수업 때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모의고사 점수가 몇 점인지 아십니까? 90점대, 뭐 1등급, 혹은 모의고사 점수를 학교 내신 점수로 잘못 알고 계신 그 어머님들도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모의고사 점수는 고3입니다, 어머님. 고1, 2 점수가 아니라 고3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때 독해 같은 경우는요. 고3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몇 점인지 그리고 여기 재원생들 많이 계시죠. 재원생은 우리 분기별로 보는 진단평가에서 아이가 상위 몇 %를 차지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 문법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요. 문제집에 있는 문법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머니들 문제집 구성을 보시면요. 투부정사 파트가 있으면 투부정사에 해당된 문제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가 찍을 수 있어요. 투부정사 쪽만 찍고 투부정사를 활용해서 작문하고 이러면 다 맞거든요. 자, 그런데 고등 문법은요. 한 영역이 나오는 게 아니라 통합형 영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의 학교 내신이나 아니면은 문제집에 있는 동그라미 개수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통합형 어법, 즉 수능 문제집 중에 어법 어휘가 모아져 있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런 문제집으로 아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또 여기서 특목반 이상의 자제분을 가지신 학부모님이라면 탭스, 뉴탭스에 있는 그래마를 좀 풀어보시면 그래마가 통합형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30문제 중에서 우리 아이가 25개 이상의 문제를 맞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의 차이점 총 3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성적 체계가 다르고요. 두 번째, 시험 범위가 다르고 세 번째, 문제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보자면 제가 이렇게 표를 마련했는데요. 중학교는 절대평가입니다. 90점 이상이면 A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90점 이상의 A를 받는 학생의 퍼센티지를 알고 계시는지요? 한 학교에 30% 정도가 A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고등부는요. 상대평가 5등급제. 원래 기존에는 9등급제였는데 우리 5등급제로 올해 중3부터 바뀝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보시면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이 10%, 2등급이 34%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자, 아까 전에 너무 이제 30% 끝쪽에 중학교에 있었던 아이도 영어가 A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30% 끝자락에 있었어. 자, 그러면은 고등학교 가서 영어가 2등급이 나올 수 있고 혹은 3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5등급제로 바뀌면서 사실 내신에 대한 변별력을 갖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영어 모든 과목에서 사실은 1등급은 당연히 맞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수시를 쓸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고 자, 범위는요. 교과서가 2가입니다. 중학교는. 그리고 프린트가 나와요. 뭐 어휘, 대화문, 문법에 해당하는 프린트가 나오고요. 제가 여기 본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중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쉬운 수준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봉영여중, 서술형이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학교죠. 프린트의 양도 상당합니다. 목동고의 미니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목일중, 최근에 기출에서 저스티스에 해당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해당하는 어려운 독해 지문이 나왔습니다. 신서중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난리 났어요. 항상 90점대 이상했던 아이들이 잘했던 아이들도 80점대, 특목 아이들도 80점대가 나오는 어려운 시험인데 사실 신서중은 늘 어려웠는데 최근에 쉬워진 거예요. 항상 그런 기조였어요. 그리고 앞간의 모군중이나 월촌중 같은 학교 제외하고는 심플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프린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떠오르는 강자, 하한묵중 읽기 프린트가 6개, 영자 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추가 읽기 프린트가 나오는 학교예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 제외하고는 범위가 이 정도. 변별력의 특징은 이 아이가 문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교과서 암기가 제대로 됐느냐, 그리고 객관식 위주죠. 많은 학교가 객관식 100%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달 완성이 가능해요. 우리 내신 기간 한 달 하죠. 고등부는요, 어머님, 교과서 2가에서 3가인데 한 가의 분량이 중학교 한 가의 분량의 2배입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가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너무 쉬워서. 그러면 모의고사 그 해에 받거나 그 전년도에 봤던 모의고사 하나에서 2세트 총 50지문이고요. 그리고 부교재가 뭐냐면 아이들 우리 선행 수업 들어올 때 사는 문제집 있죠. 독해 문제집. 그런 문제집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주로 EBS 교재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독해뿐만 아니라 듣기 부교재도 있고 어휘 부교재도 있어요. 복화장. 그리고 거기에 외부 지문. 외부 지문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변별력이 문법이 아니고요. 고등부는 이 외부 지문에 대한 고난도 독해에 대한 아이가 적응도가 있는가. 딱 모르는 지문 봤을 때 풀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지문에 변형이 있어요, 어머님. 교과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변형이 돼서 나와요. 원문에서 출처해서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제는 같은데 다른 소재를 넣는다든지 변형이 심하게 들어갑니다. 서술형이 없던 서술형이 30%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40%까지 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문법이 범위가 없습니다. 무범위 어법 전체 영역에 해당하는 어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목동권 고교 내신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 하나하나 어머님들 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가는 시점에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목동고 진명여고는 여고죠. 우리가 남학생들이 가고 싶대요. 너무 표정이 어두우셔가지고 재미있으시라고. 자, 목동고 진명여고 여고인데요. 자연계통의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교가 목동고, 그리고 진명여고는 진명외고로도 유명하죠. 영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목동고는 어휘 중심이에요. 어휘가 기본적으로 200개의 어휘가 나가고 거기에 해당하는 파생어, 반의어, 유의어 학습까지 하면 체감적으로 300개에서 400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범위에 어휘 300개 이상. 우리 아이들 학원 한 번 오는데 단어 몇 개 외우시는지 아세요, 어머님들? 제가 올해 중3 아이들 처음 만났는데 저희 반은 항상 200개예요, 방학은. 근데 처음 절 보자마자 선생님 200개 너무 많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선생님은 항상 200개여서 할 수 있어. 왜? 고등학교 가면 한 번 시험에 300개, 400개. 명덕 외고는 800개 이상입니다, 어머님.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역량을 늘려놓지 않으면 아까 전에 초등부 선생님도 말씀하셨던데 역량을 조금씩 늘려놓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학교 내신에 나와. 그리고 외부 지문,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인데 심지어 길기까지 해요, 목동고가. 그래서 아이들 좀 힘들고요. 진명여고 같은 경우는 어휘와 어법 중심인데 어법이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며 여기 시그니처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 점수가 여기서 많이 갈려요. 개수 문제. 다음 중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선지를 고르십시오. 또는 옳은 선지의 개수는 올바른 어휘와 올바른 문법을 사용한 문장의 개수는.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특히 여기 학교요. 지지난 시험인가? 듣기가 나와요. 듣기가 나오는데 선지가 시험지 반 페이지예요. 이 반 페이지 중에서 듣기 방송에 맞는 문장의 개수를 고르세요인데 순서대로도 안 나오고 뒤죽박죽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체를 보면서 소거를 해나가야 되는 시험이에요. 듣기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한 학교고요. 양천구, 양정구는 남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주로 양천 갈 것 같아요, 양정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갈리는데 양천구는 듣기가 30%입니다, 어머님. 근데 듣기가 수능형 듣기가 아니고요.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녹음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발음이 뭔지 몰라,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양천구가 쉽지가 않아요, 어머님. 외부 지문으로 뭐 고3 이상의 수능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소설이 또 들어가요. 매년 원더스라는 소설이 들어가고 또는 수단의 내전에 관련된 지문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가 상당히 긴 학교고요. 양정고는요. 외부 지문이라고 써놨죠. 외부 지문이 27점, 20에서 27점가량이 포함이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고3 이상의 수능을 현재 중3 학생들이 다루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가 있고요. 강서고도 가겠다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서 강서구는 수능 스타일이긴 한데 문항이 36문항 이상입니다. 시간에 대한 압박이 많고요. 그리고 강서구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변형이 좀 심하게 되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신목고 왜 넣냐면요. 어머님들 시험 범위 한번 보시겠어요? 신목고 심플하죠. 요즘 아이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선생님 저 여고 싫고요. 또는 저 남고 싫고요. 저 남녀공학 갈 거예요. 라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너 삭발하고 남고 가야 돼.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또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어머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신목고 왜 가고 싶냐면요. 하도 내신이 근처 학교가 어렵다고 하니까 저 쉬운 학교 갈래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머님들. 신목고가요. 모의고사 2세트에 추가 읽기 지문이 나온다 심플하게 보이지만 서술형이 40점이에요. 앞에 나온 학교들은 서술형이 30점입니다. 서술형 40점. 최근에 외부 지문 카이스트 기출에서 냈어요. 그리고 유튜브, 테드에서 나옵니다. 조금 결이 다르죠. 다 수능 모의고사인데 유튜브, 테드. 자, 유튜브, 테드는 문제집이 있나요? 어머님들? 한글 해석본이 있나요? 없어요. 아이들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자, 다음으로 또 보시면 그러면 제가 고등 내신을 했을 때 1등급 받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주변 고등부 친한 강사들하고 만나면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기 아까 전에 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3번 자료 처리 능력만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료 처리 능력이 뭐냐면요. 어머님들 고등부 아이들 시험 범위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학원에 와서 선생님 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몰라요 해석해 주세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절대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학교에서도 못 해줘요. 어머님들 모의고사 프린트 딱 주고 자 이거 시험 범위야 해봐. 이렇게 나오고 학원에서도 중요 지문을 좀 하겠지만 쉬운 지문까지 짜잘한 지문까지는 하기가 힘드니까 선생님들이 고퀄리티의 양질의 자료를 줍니다. 자 그럼 100개의 문제를 줬어 1차 때 그럼 우리 아이들 뭐 해야 돼요? 스스로 풀어보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보고 아까 전에 오답 정리 나왔죠? 그런 거 고등학생들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 저 이런 학생까지 만났어요. 선생님 저 1번부터 150번까지 몰라요. 다 설명해 주세요. 이런 친구 만났고요. 진짜 잘하는 친구 만났을 때 팍팍팍 쳐내고 선생님 저 여기서 이거 특히 선지 2번 4번 헷갈려요. 이런 친구도 중학교 교실에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 딱 보면 너는 고등학교 가면 영어 1등급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자료 처리 능력, 그러니까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설명에 대한 의존도가 아니에요, 어머님들. 설명이 아니라 고퀄리티 자료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선생님께 모르는 걸 바로 해결하고 넘어가는 그런 의존도가 높은 친구들이 영어 1등급 받을 수가 있어요. 최상위권 영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언제 길러지는가? 중학교 내신 대비 기간이에요. 어머님들 중학교 내신 대비 기간에 우리 아이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가면 문제밖에 안 풀고 혹은 내신이 없는 친구들 다른 애들 다 노는데 나 왜 영어학원 가야 돼? 이러는 친구들 많죠. 그런데 어머님들 제가 이런 예시를 항상 들려드리거든요. 요리 공부하려고 백종원 아저씨 유튜브를 맨날 봐. 어머님들 요리가 늡니까? 직접 뭐 해봐야 되죠? 많이 해봐야 되죠. 그런 거 내신 기간에 하는 거예요, 어머님들. 물론 고등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상세하고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스스로 문제 풀고 처리하는 능력을 지금 갖춰놓지 않으면 고등부에 가서는 범위 때문에 지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 아기는 꼼꼼하지가 못하니까 정시로 가야겠어. 라고 고등학교 넘어가서 또 전화가 오세요. 정시로 가도 괜찮겠느냐. 진학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교과 성적 2점대 학생에서 1%에서 3%의 수능을 받는 친구도 대략적으로 53%다. 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다. 내신 때
정시로 가겠다는 아이들 대부분이 영어로 정시로 가겠다는 아이들 대부분이 외우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이에요, 어머님들. 본문 외우기 싫고 수거 외우기 싫고 어휘 외우기 싫어. 그게 근데 사실 외우는 것이 수능 공부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신 뭐 수시파 정시파가 아니라 모두가 다 내신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킬러 문항이 배제됐다던 올해 수능, 그러니까 작년도 수능을 보시면 24년도 수능은 1등급 범위가 4.7%,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던 6월 모의고사가 1.4%였어요. 1등급이. 난리가 났었던.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10.9%로 우리 수험생 친구들 어깨 좀 툭툭 쳐줬고요. 그래서 이번 수능 6.2%가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 24년도 수능이 절대평가이후로 가장 어려웠던 수능입니다. 4.7%, 올해 수능 6.2%. 쉬워졌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1등급과 2등급 비율을 보시면 24년도는 22.18%, 25년도는 22.57%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수능 킬러 문항을 배제했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능을 요렇게 다 분석을 했는데 이 중에서 어머님들 요거 제가 PPT로 다 드렸으니까 중요한 것만 강조를 하자면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중에 가장 무시하는 수험생들과 어머님들이 가장 무시하는 영역이 무슨 영역입니까? 듣기 영역입니다. 자, 올해 오답률 탑5에 듣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듣기 15번 문제가 뭐냐면요, 어머님. 뭐 이런 내용이요, 대략적으로. 차가 밀릴 것 같은데 우리 좀 빨리 출발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대답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선택지 2가지. Let's head out for the concert far in advance랑 How about leaving the concert early? 이런 질문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였어요. 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1번, 2번 중에 어떤 걸 골랐겠습니까? 2번을 골랐어요. 자, leave는 콘서트를 떠나자예요. 콘서트장을 떠나자. leave for가 출발하다예요, 얘들아. 출발하다입니다. 자, leave for하고 leave for하고 leave는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 듣기를 너무 무시한 거죠. 그런데 무시했다고 뭐 쉬웠던 건 또 아니에요. 3월 모의고사부터 고3들 들어가는 모의고사 요즘 듣기 선지를 상당히 까다롭게 냅니다. 아이들 제일 외우기 싫어하는 수거 표현 있죠? pull over 쓸래, take over 쓸래. 요런 표현들. 그러면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 공부하셨던 성문대로 막 수거를 달달달 암기시켜야 할까요? 그렇게는 못하고요. 듣기 공부를 양질 있게 해야 되는데 한글 해석본 많이 읽혀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듣기 공부를 끝내요. 듣기 객관식 풀었어. 딕테이션 다 했어. 끝. 받아 적고 끝이 아니에요, 어머님들. 한글 해석지로 모르는 어휘 표현을 다 찾아서 공부를 해야 돼. 그 정도만 공부하면 돼요. 따로 수거를 수거집을 사다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듣기가 조금 난해했다. 독해 여전히 어려운데 선지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지만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아이들 객관적 단서를 숨겨놨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학원에서 스킬 특강이라고 해서 모의고사 스킬 특강 막 100만 원 막 이렇게 때립니다. 들어보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올해 작년 수능을 보고 이번에 그 특강을 깔지 못했어요. 안 먹혀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for example 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앞이 주제문 뒤에는 구체화된 거야. however 역접이네. 반대되는 거 찾아야겠네. 이런 명시적 단서들이 9.12 모의고사에서 있었는데 수능에서는 완전 삭제했어요. 이거 뭘 보겠다는 거죠? 진짜 독해 실력. 아까 초등부 선생님 말씀하셨죠. 원서 긴 호흡의 원서를 읽었는가? 제대로 알고 읽었는가? 아니면 너 짜집기 해서 봤지? 앞에 봤지? 뒤에 봤지? 뿔마해서 봤지? 이런 거 본 거예요. 그래서 독해가 이렇게 됐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중2, 중3을 위한 고등 영어 학습 전략이라서 써놨죠. 아이랑 딱 명절에 수능 한번 영어라도 한번 보세요. 근데 오늘 당장 가갖고 야, 나 너 학원에서 잘하고 있는지 봐야겠어. 여기 풀어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용돈 받고 명절에 기분 좋을 때 이번 수능이 조금 난해했다며? 난 우리 딸내미 아들이 풀 수 있는지 궁금한데? 이렇게 한번 해보셔가지고 1시간 딱 잡고 듣기랑 푸시는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 나 이거 알았는데 틀렸네. 잘못 체크했네. 그런 말 딱 반만 믿으시고 객관적인 점수를 판단하시는데 3등급 이하다. 그러면 한 지문 9개 문장 중에 9개에서 10개 문장 중에 모르는 단어가 10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어머님들? 어휘 외워야 되는데
어휘장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가시면 출판사 상관없이 어원편이라고 써져 있는 어휘가 있어요. 집에 책꽂이에 반드시 있어요, 어머님들. 새로 사지 마세요. 어원편을 보시는데 그거 표제어만 암기하면 안 됩니다. 유의어, 반의어, 예문까지 학습을 하는데 기간 정해드리겠습니다. 3달 몇 바퀴? 2바퀴. 최소 하루에 150개 이상 암기해야 됩니다. 2바퀴 돌리셔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 아는 단어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어원편 끝냈다. 자, 그러면은 시중에 파는 수능편 있어요, 어머님들. 수능편 보시면 많이 중첩이 되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우리 CNC 재원생이라고 하면 중3이니까 수능편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집에서는 어원편 가져다가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2등급 이상이면 후반때 30에서 45번대 문장을 맞추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 친구들은 어휘도 해야겠지만 구문독해 연습해야 돼요. 이번 수능 20번대 영역에서 한 문장이 4줄이었습니다, 어머님. 한 문장이 4줄이라는 건 호흡이 길다는 거죠. 이런 거 끊어읽기 하는 연습이 뭐냐? 구문독해예요. 문법의 요소별로 나누는 것이 구문독해입니다. 요거 좀 시켜주시고요. 1등급 이상이다. 우리 학원의 프랩 B반부터 특목반까지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거의 적을 거고 있더라도 유추 가능한 수준. 그리고 제가 빈순 함 3점대 영역을 노리자. 빈칸 순서 삽입 그리고 함의 추론. 이게 좀 어려운 파트예요. 요런 거만 모아져 있는 문제집 있습니다, 어머님들. 요런 거 공부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선지 분석, 매력적인 오답을 걸러내는 연습만 하면 좋고요. 자, 그리고 수능 고난도 어휘라고 해서 각 출판사에 나와 있는 가장 어려운 단어장이 있어요. 저희 반 예일반에서는요. 어휘끝 블랙이라는 수능 이상의 어휘장인데 이 단어장이요. 명덕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장입니다. 그 정도 각 출판사에서 제일 끝에 있는 단어장을 암기해주면 좋고요. 외고전사고 목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의 원서를 강독시켜야 됩니다. 원서 저희 반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 특목반에서는 사피엔스 읽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목일중학교에서 잠깐 나왔다고 했죠. 저스티스. 그런 거 한글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같이 한 세트로 사서 구매해 주시고 이기적 유전자 이런 지문들을 많이 읽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CNC 고등 대비 프로그램 말씀드리는데 이 중에서 아까 전에 CNC 진단평가 말씀하셨어요. 인사팀장님이. 자, 그리고 CDP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 같고요. 실전 모의 시스템 이거 모르시는 학부모님들 많아서요. 우리 학원 금요일과 토요일에 모의고사를 실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신청하셔서 방학 동안만이라도 좀 시켜주세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어머님들 듣기 하는 거 보셨어요? 뭐 꽂고예요? 엄마 나 듣기 해야 되니까 뭐 사줘? 뭐 사주셨어요? 요거 사주셨잖아요. 자, 듣기 이거 꽂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실제로 스피커 켜놓고 조금은 부산스러운 환경을 조금, 그러니까 어머님 TV 보세요. 청소기 돌리세요. 그렇게 하셔서 듣기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 학원에서 해준대요. 그러니까 요거 보게 해주시고 성적표도 나올 거고요. 정규 수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장 큰 특징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CNC에는 중3 선생님들은요. 대치동과 목동의 1타 수능 강사 선생님들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머님들 일단 초, 중등 운영하는 학원 보내보셨을 거예요. 어학원. 그 선생님들도 훌륭하시지만 다른 면에서 훌륭하시지만 아마 고1 모의고사까지 건드려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고등 강사들을 쓸 수가 없어. 페이 때문에. 자, 그리고 고등 학원까지 하는 학원과 고민을 또 하실 거예요. 고등부 학원으로 넘어가야 되나? 자, 그런데 어머님들 강사들이요. 고등부 깔린 강사들 1교시에 중3 넣죠. 선생님들 놀리기 싫어서 1교시가 중3입니다. 2교시, 고1, 2, 고3 이렇게 가죠. 내신 기간에 메인 학년이 몇 학년입니까? 고등부겠죠? 고등부 입시 성적 나와야겠죠? 근데 우리 CNC는 고등부 수능 선생님들이 중3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럼 왜 도대체 CNC 선생님들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느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페이 경쟁력? 그것도 맞아요. 저희는 고등부 선생님보다 더 높은 페이를 받고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도 맞지만 사실은 저희 학원은요. 페이퍼 업무가 없고요. 그리고 뭐 미팅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저는 하루 종일 출근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등부를 가르쳤던 강사인데 중학교 교재를 가지고 계속 자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퀄리티를 어떻게 높이지? 매년 사용하는 교재가 다르고요. 매년 내신 교재를 다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학생들 마주하는 거, 그리고 자료 퀄리티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 우리 중3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있으니까 내년을 앞두고 가르치는 강사들이니까 믿고 맡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신 기간을 고등 대비의 기간으로 활용을 해라. 내신 기간에 저희 반 하는 거 있어요. 자, 이거 뭐죠? 우리 대부분의 중학교에서는 객관식이 위주입니다. 저희 반은 모든 학교에서 나와 있는 프린트를 제가 주관식 자료로 만들어줘요. 자, 요거 잘 안 보이지만 채점 다 제가 합니다. 1차적으로는 학생들이 해요. 2차적으로 제가 하고 직본날 제가 합니다. 자, 이게 1차 자료 동그라미 별로 없죠? 우리 아이들 작문을 많이 안 합니다. 자, 그런데 2차 직전까지 다 맞고 갑니다. 요거를 지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자료예요, 어머님들. 고등학교 가면요. 자, 여기서 틀린 거 고쳐봐가 서술형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 밑줄을 안 줘요.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눈빛으로 문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료로 내신 기간에 연습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래마 노트 작성하고 있고, 리딩 본인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연습. 그리고 특목에서는 현재 사피엔스를 가지고 크리티컬 띵킹 에세이 작업하고 있다. 라고 해서요.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요. 저 이거 학생들이 보낸 카톡이에요. 딱 보시면 저쪽 오른쪽은 어머님들이 보낸 카톡이거든요. 학생과 제자, 선생과 제자 사이를 넘어서 정말 사이가 깊어 보이지 않나요? 그중에서 올해 예비 고3인데 지금 미리 졸업을 해서 조기 졸업을 해서 올해 카이스트를 간 학생이 있습니다. 저희 반에. 근데 거기 어머님 저랑 통화 딱 한 번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필요한 게 뭡니까? 중2 때. 어머님 서술형 잡아줘야 합니다. 그때 서술형 특강 딱 한 번 들었고요. 올 내신 100점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영어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CNC에서 잡았던 습관 그대로 고등학교 때도 써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 진학했습니다. 지금 저희 반 아이들하고 저는 이제 이런 관계로 제가 아까 전에 국어 독서 목록 보여드렸잖아요. 영어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원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으니 어머님들께서는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를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요. 우리 입시 소장님 나오셔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가지인데 이걸 정상적으로 하면 5시쯤 끝나는데 빨리 끝내드릴게요. 예, 가셔도 돼요. 남아있는 분들이 들으시는 거니까. 일찍 끝낼 겁니다. 요동치는 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요동이 칠까요? 현재 중3, 이제 중3이 끝났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시점이 42만 명입니다. 예, 대학은 정원이 24만 명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갑니다. 중요한 건 집 가까운 데 가느냐, 집에서 먼 데 가느냐, 이 차이죠. 집 가까운 데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신학만 돈독하면 주변에 신학대학 맞습니다. 올 8등급도 집 근처에서 갑니다. 대학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최상위 대학들은 대략 정원이 23,000명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5등급 체제 말씀드려서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없고 간단히 얘기하면 기존에 고등학교가 9등급 체제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출발을 해보자고요. 4등급 1%에서 여기 보시면 갑자기 10등급이 됐어요. 이건 뭐냐면 기존에 1, 2등급을 토탈해서 다 1등급 취급합니다. 이런 애들을 내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대학에서? 신뢰감이 확 떨어지죠. 그럼 도대체 뭐로 애들을 뽑을까? 그죠? 뭐로 뽑을 것 같습니까? 걔가 어떤 수업을 선택하고 어떻게 그 과목을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나? 그냥 교과서적인 원론이에요. 리얼하게 말씀드릴까요? 대학이 좋아하는 고등학교를 다니면 돼요. 대학이 좋아하는 고등학교는 어딜까요? CNC가 380명씩 보낸 그런 학교겠죠. 올해 382명인가? 그렇게 특목고 보냈습니다. 자, 서울대가 23학년도에 정시를 어떻게 뽑느냐? 수능에 교과 성적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과 성적은 내신이 아니라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또 바뀌어요. 서울대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냐면 일시체제가 바뀌니까. 자, 되게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너 수능만 가지고 우리 학교 못 와요. 쉽게 얘기하면 수능 아무리 만점 맞아도 우리 너 안 뽑으려고 마음먹으면 안 뽑아. 그죠? 교과 역량평가라고 나오죠. 신문에 그런 거 나올 겁니다. 서울대 몇 명 가고 뭐 이런 거 카운팅 돼 있죠. 그런 학교들 보시면 거기서 골라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정시로 가는 학교들은 다 필터링 하셔야 돼요. 정시로 가는 대학들, 고등학교들 뒤쪽에 이제 충격적인 보고가 있으니까 그 고등학교들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수능은 서울대가 뽑는 정시에서 뽑는 5가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나머지가 뭐냐? 다 생기부예요. 생기부라고 얘기해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서울대는요, 동아리 따위에 별 관심 없어요. 무동아리도 붙어요. 그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의학 동아리 한 애가 2학년 때 생명과학 동아리로 바뀌고 3학년 때 간호 동아리가 돼요. 그리고 간호학과 갑니다. 그게 왜 그랬는지 아세요? 내신이 안 나오니까. 내신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내신의 이제 영향력이 크지 않다. 근데 바꿔 얘기할까요? 10% 밖으로 나가는 애는 어딜 가야 될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군대 가야 돼요. 일반고 기준입니다. 아까 카이스트 얘기하셨는데 카이스트랑 동급인 학교가 포스텍이겠죠? 그죠? 자, 용인 외대부고 몇 등급이 포스텍을 갈까요? 5초가 갑니다. 5초. 작년 기준 5등급 초반대. 5등급 초반대면 지금 3등급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특목고 클래스가 되겠죠. 전국자사고 클래스. 일반고에서 5등급이 어디 가요? 예, 요단강 넘어가요. 아빠한테 맞아서. 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일반고와 특목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생기부의 분석력에서 나온다. 계속 갈게요. 자, 서울대 얘기예요. 서울대가 뭐라고 하나요? 뭐 얘기하나요? 수행평가요. 이거 딱 보는 순간 가슴이 막막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요? 아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 새끼 어떡하지? 진짜 조기 군대를 보내야 되나? 특히 남자애들 중에 말을 하루에 한마디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언어 집중장애도 아니고.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CNC 보내셔야 돼요. 영어학원 보내세요. 계속 토론하고 말하게 시키죠. 입이 튀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떠한 것도 힘들어요. 여학생들 초등학교 때부터 PPT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남학생들 초등학교 때부터 PPT 기가 막히게 만드는 여자애랑 같은 조에 있어요. 근데 여학생은 걔를 싫어해요. 걔랑 같은 조에 있기가 싫어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강제로 집어넣어. 싫어 강제로 들어가요. 혜택을 보죠. 고등학교 가면 그딴 거 불가능하죠. 대학이 원하는 건 수행평가 잘하는 애입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학습을 하는 애를 원하는 거예요. 독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 독서에서 뭐 할 건데? 가 되는 애입니다. 제가 지금 유료 컨설팅도 해요. 예. 그래서 학부모님들 저희가 15,000명이 넘죠. 컨설팅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그 학부모님들한테 상담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애한테 물어보면 이 다음에 커서 뭐 할래? 진로가 뭐야? 라고 하면 야, 한결같아요. 없대요. 그 진로가 마지막에 중1 때 끝나요. 왜요? 학원 다니기 바빠서 진로 따위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죠. 이게 뭔가 잘못됐죠. 자기 목표가 없는데 공부는 열심히 해. 예. 언제 깨져요? 특목대 1번 깨지고 대학 때 2번 깨집니다. 회사 갈 때 3번 깨지고요. 면접마다 깨지는 거예요. 면접마다. 그걸 해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거시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뭐 흉부외과 전문의 이런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도 의료인, 공대 쪽에 나누겠죠. 뭐로 갈 거냐 이렇게 해서 좀 큰 틀에서 잡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딴 거 뭘 설명할까요? 그냥 수행평가 하라는 건데. 서울대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학생의 역량을 강조한대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해라 많은데 여기 보시면 탐구 질문, 학생 참여 수업, 학습의 즐거움. 그러니까 이제 요 다음 장 넘어가니까 아들을 두신 분들은 더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물어보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고 당연히 즐거움을 느끼지도 않는데 얘는 오로지 뭐래요? 새벽 2시까지 수학 문제 풀잖아요. 걔 미래는 광운대입니다. 지필로 갈 수 있는 최적의 대학. 그죠? 광운대도 갈 수 있을까요? 학종으로 못 갑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뭐가 이해가 가? 우리 애가 이 지경인데. 하루아침에 뭔가 이루어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어떤 변화요? 일단 수화를 배우세요. 부모님. 그 아이랑 합리적인 대화를 하려면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그게 제일 힘들죠. 짜증나시잖아요. 걔랑 3초 이상 눈을 마주치면 화가 나죠. 참으셔야 돼요. 남편분도 관리하신 분인데 아들이라고 불가능할까요? 아직 어려요.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불화의 온상을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 갑니다. 전 성공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대학 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걔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공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사건에 휘말려서 잘리지 않을까. 근데 대학을 갔어요. 저는 우리 딸이 약대 가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간다. 성공한 입시 전문가입니다. 어느 대학이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랑 싸우게 됩니다. 자, SNU 역량평가 면접도의 면접 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3개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융합적 과제 수행, 분석적 주제 토론. 자, 우리 딸은 이거 다 잘할 것 같죠? 우리 딸이 제일 못하는 게 이겁니다. 창의성. 왜요? 주어진 건 최선을 다합니다만 뭔가를 생각하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내 생각이 맞을까? 여학생들 계속 견제를 받으니까. 근데 남학생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예요. 뭐예요? 아무거나 막 얘기하잖아요. 아무 생각이나 막 던집니다. 그게 100에 하나, 풍차 돌리기 했는데 홈런 나오는 거예요. 예, 1할의 타율, 홈런 10개. 이야, 멋진 아이죠. 근데 얘가 대학에서 합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여학생들이 잘합니다. 요건 우리 남학생이 잘해요. 가장 완벽한 게 홍석천은 아니에요. 그래서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 보유하신 집안이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서로가 좋은 걸 믹스하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서로가 나쁜 것만 공유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원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학원이 만약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자에 따로 여자에 따로 앉히면 끊으세요. 생각이 서로 다르거든요. 다름을 공유할 때 아이들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고대 거 보여드릴게요. 서울대만 보여주니까 좀 그렇잖아요. 고대 뭐가 있어요? 수능 최저 미적용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가요? 외고 국제고, 외고 전사고, 과고 전사고가 쓸어요. 이쯤에서 궁금하시죠? 전국의 고등학교가 2,300개가 넘고요. 전사고, 외고, 국제고 다 해도 100개 정도가 안 돼요. 그죠? 일반고가 2,200개가 넘어요. 22대 1이죠. 근데 입시 비율이 22대 1이 나와요? 안 나오죠. 딱 보면 아시죠? 상위 대학일수록 일반고 애들 안 뽑습니다. 왜 안 뽑아요? 첫 번째 이유, 생기부 표절. 64명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걔를 왜 뽑아요? 두 번째, 아무것도 없어요. 수업이. 그냥 그래요. 밍밍합니다. 그걸 왜 뽑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 학종에선 대부분 면접 보죠. 아우, 애들이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는 건 기본인데 그 내용에 깊이가 있어요. 어떤 깊이일까요? 얘가 책을 근거로 얘기를 해요. 책을 많이 읽어본 티가 나는 어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인 게 묻어나는 거죠. 그냥 말만 잘하는 나불나불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얘기하는 게 어디서 인용구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화에 아주 실효성 있게 적절한 거예요. 많이 읽다 보면 늡니다. 현명한 고교 선택. 예. 지금 이건 간단히 보시면 확 떨어진 게 연과고고요. 지속적으로 느는 게 외고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 설명에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예요. 딴 거 다 잊어버리셔도 요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저는 컨설팅을 1시간 동안 요거로 진행합니다. 생기부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간단히 제 시그니처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외고는 생기부 아무것도 안 본다. 내신만 보고 종합의견란에 목숨 건다. 그리고 독서는 다 본다. 결국 책 안 읽은 애는 특목고 가기 힘들다. 앞에 선생님들이 독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학원의 트렌드가 뭐예요? 특목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목고 갈 때 독서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여기 3학년 제외라고 돼 있죠. 뭔 얘기입니까? 전사고 가는 애들, 하나고 외대부고 가는 애들 생기부에서 3학년은 과세특 안 보고요. 종합의견단도 안 봐요. 그러면 3학년 담임한테 어떻게 인사해요? 뭐 어쩌라고? 자, 1학년 담임에겐 2학년 담임한테는 270도 인사를 하셔야 돼요. 2학년 생기부가 가장 중요해요. 아니 그냥 2학년 생기부만 중요해요. 왜? 1학년 자유학기제다. 그리고 요새 1학년 시험 보죠. 1학년 2학기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는 특목고 시험에 안 들어간다고 애들이 무시하죠. 그러다 서류에서 떨어집니다. 그거는 내신에 반영은 안 되지만 정성평가로 분석합니다. 1학년 2학기도 전 과목 A가 필요해요. 이해가시죠? 생기부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전사고는 모든 걸 다 봅니다. 과세특도 보고, 그죠? 자, 놀라운 건 외고도 봅니다. 뭐를요? 국어, 영어, 사회, 역사 과목은 내신을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근데 반영하는 건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건 제가 어디서 따오고 막 이런 게 많은데 이건 제가 한 땀 한 땀 제 직접 핸드라이팅을 하고 싶었으나 타이핑을 쳤어요. 핸드 타이핑. 제가 하나하나 조사해서 한 거니까 사진 찍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이게 포토존입니다. 제 설명회 시그니처 2. 자, 요거 보통 설명회 때 퀴즈하고 정답을 맞히시면 뭐 비트코인 주고 이러거든요. 계좌 불러주세요. 이러고 하는데 오늘 그냥 재미삼아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요? 부모님들? 당연히 손 안 드실 거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얘기 안 하는데 애한테는 너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이러니까 어불성설인 거예요. 집에서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유교 교육. 나대지 마라. 그래놓고 면접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죠? 면접에서 물어보면 대답할게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면접관 뭐예요? 너 안 뽑아도 돼. 이렇게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합창하시려고요? 무슨 콘서트도 아니고?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딱 보시면 느끼는 건 없으세요? 심지어 빨간 거로 이렇게 해놨는데 빨간 거 눈 감을 테야 이러고 AP입니다. AP를 하는 학교가 외대부고 하나고 상상고는 그냥 안 한다고 칠게요. 민사고입니다. 이 빅3 학교죠. 이 학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뭐겠어요? 영어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미적분을 영어로 공부하고 화학을 영어로 한다. 어머님이 교수면 국산어로 화학 공부한 애랑 영어로 화학 공부한 애 누굴 뽑겠어요? 아, 국산어로 외국심에서 요새 뭐 하얼빈이 유행이니까 명심하세요. 얘는 기본적으로 그 과목을 아는 상태에서 영어로 접근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대교협에선 AP 과목은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왜? AP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 학교만 대학 간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학교만 좋은 대학 다 갑니다. 왜요? 수업의 클래스가,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이해가시죠? 민사고의 코미디를 얘기해 드릴게요. 입학하면 600만 원 내고 미국 갑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경락 시켜요. 의무예요. 돈 없으면 못 갑니다. 여기는 학비도 2배예요. 그래 놓고 어디 가요? 서울대 가요. 서울대가 아이비리그인가 봐요. 어쨌든 경험을 많이 시키죠, 아이들이. 자, 외고는 AP가 없네요. 서울국제고만 있어요. 서울국제고는 학과 정하기 힘든 애들이 가는 거 맞지요? 근데 외고에서 볼 때는 이 AP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걸 보고 뽑아야 될까요? 부모님들 2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중요해요? 역시 제가 자답. 그죠? 예.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엄청난 참여를 감사드려요. 첫 번째 중요한 건 몇 개 어학과를 보유하고 있나.
명동외고가 우리 동네 코앞에 있어서 유명한 게 아니라 학교가 다양한 언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한 언어 문화권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치를 쌓아간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무시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숙사식 학교. 기숙사가 왜 중요하냐?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아까 서울대가 뭐 강조했어요? 수행평가 강조했죠. 수행평가 하려면 애들이 모여서 토론해야 되죠. 학원 7, 8군데 다니는데 언제 토론을 해요? 근데 기숙사 학교면 애들이 13교시, 9, 10, 11, 12, 13교시 서로 수업 끝나고 모여서 토론하는 거예요. 다양한 곳에서 토론합니다. 얼핏 어른들이 보면 저 농담담하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예요? 토론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론이 많아질수록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럿이 모여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경기권 외고들은 이렇게 있으니까 고향 외고가 AP가 있고 몇 개가 있는 거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의취학한 수위에 부모님들 아직 중학생이라, 그죠? 중학생들, 초등학생도 계시나요? 우리 아이에게 헛된 꿈과 희망을 가지시잖아요. 의대 갈 수 있을 거야. 너는 아직 괜찮아. 지금 그리고 중학교 내신 망쳐도 야, 이거로 괜찮아. 고등학교 가면 잘해. 그거 아세요? 중학교 성적 고등학교 그대로 갑니다. 오히려 더 떨어져요. 그래서 자, 의대 인원은 점점 늘어갑니다. 이러다가 이제 부동산 중개인 만큼 의사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미 8,000명씩이나 뽑고 있죠. 놀라운 건요, 외교관이 가장 적은 직업인 거 아시죠? 근데 외고관 애들 다 외교관 꿈꿔요.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차라리 걔는 의사 되는 확률이 더 높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점점 많이 뽑습니다. 전국의 의대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서울대 랭킹이 39위다라는 얘기할 정도예요. 왜? 의대 38개가 서울대보다 앞선다. 왜요? 정시에서 서울대 붙었고 공대, 의대 붙으면 걔 어디 가요? 의대 갑니다. 여기 있죠. 고신대, 경상대 이런데 의대 다 있어요. 엄마 얼마나 행복해요. 얘 안 보니까. 경상대 의대 정도 가는 남자애면 어떤 애인지 아세요? 머린 더럽게 좋은데 열나불성실한 거예요. 의대인 갔잖아요. 근데 뭔가 하자가 있어서 남부지방까지 내려갔잖아요. 엄마가 얘가 서울대 공대 간다는 걸 꾸역꾸역 일로 밀어내죠. 왜? 이분이 또 대학 가서 뭔 짓거리 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의사라도 하면 미래도 보장되잖아요. 이분은 틈틈이 북상하려고 노력을 해요. 일본도 아니고. 계속 누를 때 1학년 마치고 외제차를 줍니다. 2학년 때 더한 걸 주고 계속해서 현질로 애를 막아내요. 왜? 그럼 얘가 북상해서 올라오니까 꾸역꾸역 참아서 의사 되면 그 다음 올라오죠. 그 엄한 애 만나서 걔한테 다 쏟아부어요. 훌륭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남자 의사보다 여자 의사가 좋아요. 그죠? 자, 어쨌든 이쪽 지역 여기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의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자, 과거 버전입니다. 대표의대, 주요의대 종합으로 이렇게 뽑았죠. 자, 명심하셔야 될 건 자제분 때부터는 수능으로 의대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수능은 거들 뿐, 메인은 학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싹 다 생기부 기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올해 수능 26학년도 수능에서 연대가 정시에 생기부 보는 거 아시죠?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가 다 생기부 봅니다. 수능에서. 이게 뭘 향해 가는 건지 아시죠? 28학년도 입시에 맞추는 거예요. 수능은 1단계 과정일 뿐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수능 올인 이꼴 폐가망신이에요. 그럼 이제 재종학원들은 유통기간이 2년당 아니요. 쟤네들 그냥 공룡이 아니에요. 아주 민첩한 공룡이라 또 뭔가를 만들 거예요. 만들 걸 뭘 만들까요? 특목 입시할 겁니다. 그죠? 밑으로 내려가겠죠. 수요에 따라서. 국립의대, 사립의대 이렇게 컨셉이 잡혀 있는데 여기 교과도 사라집니다. 교과 수능이 다 학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왜냐하면 대안이 없어요, 지금. 지금 현재 저거 있죠. 그 미적 안 봅니다. 기하도 빠졌어요.
그리고 과탐도 없어요. 통합과학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수능으로 애들을 뽑겠다고요? 과연 뽑을 수 있을까요? 대학이? 무슨 깡으로? 그러면 다양하게 얘 학업 역량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서울대 교사 대상 연수자료 확인합니다. 예, 멋지게 서울대로 오고, 이거는 직접 내부에 침투해서 가져오지 않는 한 힘듭니다. 해커가 아닌 이상 제가 컴퓨터를 잘 하진 않고 직접 참여해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자,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독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서울대가 강조한 학업 능력, 지적 능력,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교내, 탐구, 토론, 독서, 방과 후 창의 체험. 독서, 토론, 글쓰기, 발표, 탐구. 순서만 계속 바뀌죠. 뭐가 있어요? 탐구, 발표, 토론. 그죠? 독서. 이거 열심히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생기부에 대학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생기부에 나와 있는 거. 됐죠? 자, 외국 사례까지 도용해서 독서 활동 상황을 강조합니다. 독서하라는 소리예요. 또 나오죠? 학업 태도와 지적 호기심을 뭐로 판단한다? 글쓰기, 토론, 독서, 탐구, 연구, 실험 과정을 본다. 또 나오죠? 독서타라 및 토의 토론,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본다. 자, 아까 내부 침투에 이어서 제2탄.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2탄 뭐? 면접은 어떤 문제가 나오나. 이거 목숨 걸고 뽑아온 건 아니에요. 그냥 줘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쉽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쉽게 공개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CNC 하는데 지인들이 야 그거 좀 하지 마. 안 하면 안 하냐? 안 되냐? 이러더라고요. 할 겁니다. 그래서 나 할 거야. 자, 보십시오. 생기부 내용이죠. 그 생기부 기반으로 뭐가 나와요? 질문이 나옵니다. 생기부 기반 질문이 나와요. 이해가세요? 애들 자소서 안 씁니다. 대학은 학종에서 생기부만 봅니다. 그럼 생기부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질문이 없죠. 이해가세요? 그럼 생기부 내용이 충실한 애들이 원하겠죠. 그 학교가 이걸 다 분석합니다. 그죠? 근데 74명이 똑같은 내용을 써 있어. 생기부에. 그럼 74명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할까요? 걔네는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요? 생기부가 표절이잖아요. 근데 어떤 애를 뽑아요? 그래서 제1번 생기부를 우리 아이에 맞춰서 써주는 학교에 가셔야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생기부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생기부 관리란 말 안 쓰겠습니다. 뭐요? 과세특 관리. 과세특만 제대로 관리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질문이. 이거 기반으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탐구 되게 기반이 돼서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데 독서가 필수예요. 독서 내용들이 과세특에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네, 그 학생에 대한 질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어인데 분명히 국어죠. 국어인데 비문학에 자기 전공과 관련된 탐구한 걸 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약대 가고 싶은 약학과 관련된 연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과목에서. 사회과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질병에 대한 사회적 현상, 병리 현상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아이들이 일일이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디가 있어요? CNC, PPL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기부 계속 나옵니다. 고전 읽기도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 모든 질문이 생기부로 기반이 돼서 나옵니다. 아이 얼굴 딱 보고 당일 평가, 너는 우리 마누라 닮았어, 불합격. 이게 아니고, 너 김씨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성이야. 불합격. 이게 아니고, 여러 차례를 걸쳐서 아이들의 생기부에서 문제를 뽑아냅니다. 1단계 문제가 많이 뽑혀나지 않은 애는 떨어지는 거예요. 왜? 질문거리가 없는 애를 어떻게 뽑습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애가 돼야 돼요. 자, 독서토론반 얘기 간단히 합니다. 책은 명심하십시오. 선택하는 순간부터 지적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걔가 어떤 책을 써서 생기부에 올리는 그 순간부터 학교는 걔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이 책을 읽었어? 그래서 되게 웃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1학년에 총균세를 읽었는데 2학년 때 지도 밖으로 뛰쳐나가고 엄마를 부탁해 이런 거. 마시멜로 구운 이야기 이런 거 읽어요. 히가시야 게이코 같은 추리소설 읽고. 1학년 때는 애가 엄청난 수준인데 2학년 때 저질 수준이야. 왜 이럴까요? 1학년 때 논술학원 다녔고 2학년 때 안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거 아시죠? 지적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독서는 순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학년이 거듭되면서 아이가 진로든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든 계속 정립해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설명회 때마다 한 얘기를,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조지 오웰, 돼지농장 아시죠? 동물농장? 초딩도 읽어요. 요새는 저는 깜짝 놀라요. 9세 아이도 동물농장을 읽고 앉았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갈까? 물어봤어요. 그때 엄마가 읽으라 그랬대요. 이야, 엄마는 읽었을까? 자, 일단 돼지농장을 읽어요. 그러고 나면 얘는 그 다음에 뭘 읽어야 돼요? 제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 알 텐데 1984 읽어야죠. 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의 재미를 느꼈으면 작가의 또 다른 책을 읽어야 됩니다. 돼지농장으로 하루 만에 읽어서 너무 재밌었는데 1984는 한 달이 걸려. 그게 그 책이에요. 그러면 그걸 끝냈어요. 그 다음에 조지 오웰 또 다른 책을 안 읽습니다. 왜? 내가 이 정도 레벨을 읽었으니 동급의 레벨을 읽죠. 그래서 멋진 신세계를 읽는 거예요. 이게 독서의 첫 번째 고구마 줄거리 스타일입니다. 작가로 시작해서 같은 디스토피아로 연결하는 거. 이해가시죠? 이런 식의 책 선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사를 꿈꾼다는 애가 화학과 관련된 책이 하나도 없어. 그럼 면접 갖는 걔는 그 얘기를 구라뻥으로 믿지 그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진로가 없는 아이들이 특목고든 좋은 대학이든 가기가 힘든 이유가 진로 연관된 책들이 없으니까 면접관들이 뭘 물어봐야 되냐는 거죠. 근데 대학에서는요, 고등학교 생기부 독서 못 봅니다. 그러면 그 독서를 어디로 다 뽑아내요? 과세특으로 다 뽑아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학생부 정성평가, 학업평가의 일원이 되고 인성교육에 좋은 교재가 되죠. 그리고 전공적합성을 고민한 독서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고요. 개별 독서관 융합적 사고로 재해석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부모님들 아이들이 이기적 유전자 읽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기적 유전자의 반대급부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기적 유전자는 이공계 학자가 인문학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도킨스가 쓴 대표적인 아주 극악무도한 책이 만들어진 신이에요. 걔는 아마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걔와 반대급부에 있는 게 엔트로피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 그 사람은 사회과학자인데 열역학 법칙을 인용해서 사회과학 현상을 썼어요. 둘이 서로 반대급부에 있는 책이에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읽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독서 토론반에서 합니다. 예, PPL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성관, 세계관, 가치관 정립에 특히 이성관, 우리 남자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이성관. 독서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이성에 대한 자기의 그 신비주의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깨는지를 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여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남자애들 대부분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왠지 아세요? 수학을 통해서 그런 성에 대한 다름을 이해하진 않잖아요. 과학을 통해서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문학적 지식이 아이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CNC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 영어 수업에서 다양한 비문학 부분도 다양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서울대 신춘도서 100권 추천도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거예요. 근데 그거 다 읽죠? 애 머리 터집니다.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이걸 추천하기 전에 당신은 다 읽었냐를 먼저 물론 부모님들이 명심하셔야 될 건 아이랑 독서 대화자가 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이 책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엄마는 쓱을 읽었는데 ssg.com 근데 어떻게 이거를 토론이 가능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읽지 않은 책은 토론하지 마십시오. 추천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 책들을 싹 다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수업 때 이런 내용들을 진행합니다. 자, 면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얘가 뇌과학자를 꿈꾼대요. 아주 기초상식이에요. 그래서 면접 때 이런 게 나와요. 손해가 손상을 입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했더니 예? 뭐라고요? 무슨 부작용이 생겨요? 신체 균형 유지가 깨지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외울 건 외워야 돼요. 이해가 있어. 아주 기본 자료. 자, 나는 세포 분석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세포 손상에서 비가역적 손상과 가역적 손상을 아느냐? 에? 의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수업 때 가르치게 됩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좋아하는 걸 반복시키세요. 좋아하는 게 만화책이라고요? 안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시키세요. 기록이 안 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머니, 저는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요. 매번 똑같은 걸 해주니까. 차라리 배민이 나을 것 같아요. 애들도 배민을 엄마로 알아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서울 지역 고교별 재수생 비율 분석. 저는 많은 위협을 당하면서 학교들이 공개하지 말라는 위협을 당하면서도 이거를 오픈할 거예요. 자, 잘 보시면 됩니다. 충격적인 보고예요. 양천, 강서, 영등, 마포, 구로, 관악, 우리 지역 모든 학교들을 다,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 지네끼리 빅3라고 주장하는 학교들을 보겠습니다. 신목고, 재수생 61.19%, 10명에 6명, 바로 재수. 반수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요. 지금 보시면 목동, 강서, 한가람, 진명, 양천, 신서고. 여기에 양정곤 빠졌어요. 광역자산은 다 뺐어요. 보시면 휘문, 중동, 현대, 세화, 세화요, 보인, 배재, 양정, 중앙, 선덕고는 재수생 비율이 폭발적입니다. 됐죠? 네. 여기 왜 재수할까요? 내가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에서 배운 양이 엄청난데 학교에서 생기부는 엄청나요. 엄청 들어서 아무 데도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수해야지. 이해가시죠? 예,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그렇게 명문인 줄 알고 계셨죠?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 지역에서 강서구에서 대일, 화곡, 세연고. 근데 저는 대일고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 학교는요, 지금 인맥 덕분에 학교가 급성장합니다. 일반고 중에 대일고하고 저는 어디죠? 남녀공학인데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수행평가 전문학교 백암고에 이 두 학교는 저는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판단돼요. 왜? 제가 전국에 있는 2,300여 개의 고등학교의 생기부를 한 번씩은 다 들춰봤겠죠. 서울 지역 생기부는 아예 외웁니다. 대일은 상향식으로 재수하는 애들이 많아요. 학종에 붙었는데 안 가고 재수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여기는 학종에 떨어졌는데 재수하는 애들이 많고요. 여기는 학종에 붙었는데 내가 학업 역량이 뛰어나니까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재수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좋은 학교들입니다. 대일고는 두 명의 동문이 학교를 많이 빛내고 있어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께서 이 학교를 키우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직접적으로 그 학교 키워라 이렇게 했어요. 알아서 긴 거지. 자, 영등포구, 관악, 여의도 여고, 장원고, 여의도고. 관악고가 왜 이렇게 재수가 많냐? 관악구는 관악구에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우리 목동을 반대편에 있는 탄천 앞에 있어요. 코앞에. 목동을 바라보면 걔네들 다 학원을 목동에서 다니겠죠. 그럼 얘네들은 목동 아이들과 똑같은 마인드예요. 뭐? 난 재수해야 되는구나. 이해가 있죠? 여의도고 이렇게 있습니다. 광성, 승문, 구현, 인현, 뭐 여기는 재수가 거의 보통 40%대 학교입니다. 야, 강남입니다. 50% 이하는 재수라고 보지도 않는 학교입니다. 기본적으로 50% 정도는 해야 재수 아니야? 라고 하는 많은 지역들입니다. 보시면. 청담고는 재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여고 재수대가 이렇게. 풍무는 기숙사학교예요. 그래서 강남에서 재수 인원이 적습니다. 네, 서초고, 서문여고, 서문여고의 여고가 재수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서문여고는 우리 목동의 목동고나 진명여고라고 보시면 돼요. 학업 역량은 뛰어난데
그 학업 역량이 뛰어난 애들을 학교에서 받쳐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자, 부모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동아리로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무동아리도 된다 그랬어요. 과세특이 엉망이니까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걔 과세특 내용 빵빵하던데요? 그게 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수업을 잔뜩 써놓은 거예요. 아니, 대학 교수들이 고등학교 고딩들 수업 과정이 궁금할까요? 수업 과정 궁금하지 않아요. 뭐가 궁금해요? 걔가 그 수업에서 어떤 역량을 펼쳤냐가 궁금한데 그냥 수학 과정만 잔뜩 써놔.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동19. 지금 이 송파구가 중요한 게 우리 양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뭐로 어깨를 나란히 해요? 집값이야. 둘이 거의 아침에 일어나면 둘이 이렇게 시소게임해요. 같은 평수에서. 이게 우리 양천구가 조금 더 움직여야 돼요. 제가 송파구 설명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송파구는 타도 양천 이러죠. 여기 오면 우 송파 이러겠죠. 참 변절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입시 전문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 오면 우리 목동이죠. 네. 공통점이 뭐예요? 네.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의 학업 역량을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수로 몰려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특목고 입시 준비는 결국 특목고 졸업 후 수시학종으로 대학 진학을 하겠다는 다짐인 동시에 정상적인 고교 생활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로 희망대학, 희망진로를 꿈꾸는 지극히 정성스러우면서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예, 특목고 아니더라도 돼요. 우리 아이가 일반고 가서 3년 안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면 그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지역에 이 수많은 고등학교들이 다 재수에 현혹돼가지고 몰빵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입전문학원에서 저한테 콜이 왔으면 안 했을 겁니다. 입시 소장을. 근데 여기는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서 고3 안에 대학을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크는 학원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특목고를 많이 보내는 이유가 특목고밖에 그 역할을 안 하니까. 근데 고무적인 건 일반고에서도 이제 조금씩 움직이죠. 끝으로 요 얘기만 할게요. 회문고. 작년에 엄청난 미달이 났어요. 추가 모집도 미달 나고. 지네끼리는 우리나라 전체 고교 랭킹 1위라고 자찬하는 학교예요. 근데 왜 미달 났을까요? 대치동 엄마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저 학교는 정시용이다. 이젠 저 학교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부모님들도 이제 정시용 학교는 먼저 거르셔야 돼요. 서울대 몇 명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시로 몇 명을 보내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이해가시죠? 그런 학교를 찾기가 어렵죠.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CNC에 문의하십시오. 그러면 대답을 드릴 겁니다. 우리 지역의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학종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꽤 많아요. 예. 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컨설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CNC가 그렇게 해서 아이들 키웁니다. 부모님들이 준비를 잘 하셔서 우리는 고교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대학이 목표잖아요. 1차 입학 목표가. 그거에 맞춤식으로 준비를 잘 하시면 되고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